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 유튜브 손금 강의 제41강은 두뇌선의 시작점으로부터 알아보는 성격, 연애 스타일 알아봅니다. 주교재 229, 부교재는 36쪽을 참고하시고요. 강의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까만색 생명선과 두뇌선이 이렇게 붙어있는 대부분의 동양 스타일 패턴에서는 성격이 소극적이다, 신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생명선과 두뇌선이 지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서양 사람의 패턴으로서 소극의 반대인 적극, 신중의 반대인 무계획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5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오랜 연인하고 결혼을 이룰 수 없고요. 그 오래된 연인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실증이 나서 내가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당돌한 혼남, 즉 당돌한 소개팅, 그래서 어디 파티에 가서 갑자기 삘 꽂힌 그 사람하고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뭐해? 라스베가스 가서 뽀뽀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돌한 혼남, 그리고 오랜 연인을 버린 이후에 갑자기 첫눈에 반한 그 남자하고 혼인하는 스타일, 당돌한 혼담이 있고요. 4번째는 사정상 단념을 할 수도 있어요. 연인하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 사정상 단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동거형의 사랑으로 그냥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이유에 속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 동거형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두뇌선이 생명선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이쪽 볼게요. 생명선은 이렇게 있겠죠. 근데 두뇌선이 아예 목성의 언덕,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성의 뜻 뭐죠? 지배, 야심, 권력욕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목성의 언덕에서 두뇌선이 이렇게 시작된다면 이게 남자인 경우는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에서 나오죠. 왕이 될 상인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입니다. 왜요? 실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실행력이 높고 노력가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 라고, CEO가 된다, 경영인이 된다, 리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재에서는 여자라면 내조의 여왕이 된다, 내조를 잘해서 내조의 여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남녀 구분 없으니까 내 손금이 여자분 목성의 언덕이야? 그럼 야욕을 가지셔야죠. 뭐 하나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목성 언덕부터 조금 내려와서 생명선과 두뇌선이 약 1cm 정도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을 때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행동파예요. 무조건 일단 손부터 나가죠. 일단 실행하고 무죠. 그래서 과격파예요. 과격한 행동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붙어서 0.5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생명선과 두뇌선이 어떻게? 이쪽 그림에서처럼 0.5cm가 떨어져 있을 때 0.5는 첫 번째는 무계획이에요. 무계획.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심도 없어. 사려 깊음이 없어.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도 없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 욱해. 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랑 싸움, 지지고 볶는 사람 싸움을 계속 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듯 말 듯, 달락말딱한 요런 손금은 개방형의 호감적이에요. 개방적인 연애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부터 호감을 받는 호감형이면서 굉장히 사교적인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손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붙어보도록 하죠. 생명선과 두뇌선이 조금 더 붙어있으면, 네, 지금 요 손금은 어떤 뜻이냐면 거의 붙어있다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이쪽 손금은 조금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준선까지 했는데요. 조금 더 많이 붙어있고 나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붙어있자마자 바로 갈라지는 타입. 이거는 신중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여자라면 교재에서는 남자의 체면을 살려준대요. 그러니까 뭔가 멋이 떨어지거나 내가 돈의 형평상 궁색하더라도 내 남자만큼은 체면 치리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슬쩍 내 카드를 내밀면서 자기가 결제해 이렇게 하는 거죠. 남자의 체면과 기를 살려주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교재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 늦게 떨어진 거죠. 생명선과 두뇌선이 붙어 있다가 한참 만에 떨어졌네요. 이럴 경우는 내성적이면서
단계 밟는 스타일이에요. 내성적이면서 연애 스타일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그죠? 손잡고 조금 있다가 뽀뽀하고 조금 있다가 키스하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단계 밟아가야 연애가 성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아주 늦게 떨어졌어. 굉장히 늦게. 이럴 경우에는 만혼이 되기도 쉽고요. 혹은 만혼이 아니어도 독립의 시기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부모 곁에서 계속 살다가 캥거루족처럼 독립이 굉장히 늦어지는 스타일. 혹은 결혼을 했어도 친정 가까이, 시댁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 곁에 붙어 있어서 결혼 후에도 부모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 두뇌선이 생명선 안쪽, 즉 금성의 언덕 느낌으로 생명선 안쪽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면서 연애에 굉장한 비관주의예요. 비관주의.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면 연애 초반에 알콩달콩 있으니까 그냥 죽고 못 살잖아요. 초반엔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나 얘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헤어지지도 않았어. 싸우지도 않았는데 얘랑 헤어지고 나는 그래 좌절해서 내 운명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칠의 짐작으로 걱정부터 앞서는 걱정이 팔자의 그런 스타일. 그래서 연애 비관주의. 결말이 비극적일 것이다 라고 미리 겁부터 먹는 비관주의 연애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성평원이 여기거든요. 가운데 손바닥 가운데 외롭게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외따로 어디 붙어 있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고립돼 있는 화성평원에 고립된 지능선 두뇌선은 선천적 지능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두뇌선의 시작점으로 보는 여러 가지 성격 문제 봤는데요. 제자분들은 암기는 늘 이 영상을 2배속으로 들어도 다 들려요? 그래야 돼요. 열공하시고요. 편집도 없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